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물론 이제 아침엔 조금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있는 불광천, 제 은평구 불광천 쪽에, 은평구 쪽에 있는데 그쪽에 불광천이 아주 산책로가 좋거든요. 자, 이번 주면 불광천에도 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동산 지식 좋은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 나오자마자 여기저기 유튜브나 아니면 칼럼이나 여러 종류의 것들의 정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두 가지 일단 발표하신 게 양도세 유예하고 유류세 인하, 이제 그 두 가지를 발표했던데, 양도세는 공약과는 달리 일단 1년을 유예하겠다 확정으로 발표하셨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따라온 말들이, 퀘스천이 과연 전례가 있었는데 이 물량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놔서 집값 안정에 일조를 할까라는 이제 퀘스천들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부동산 억제를 하면서도 2020년에 6월 전에 팔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요 한번 썼던 카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전혀 매물에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될까, 만약에 사인을 줬기 때문에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곽 대표님 보시는 어떠십니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2년을 하겠다고 공약에서는 얘기를 했다가 1년으로 앞당긴 거는 2년 하면은 이제 효과가 단기에 나지 않을까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서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데 여기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한테 이제 인수위 측에서 이제 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게 안 되면 5월 10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중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과연 그때 5월 10일이 될지 그 전이 될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일 이전 계약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잔금일 기준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제 시행일 이전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잔금일이 시행일 이후에 들어가 있으면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경과 규정이 또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걸 싫어하는데, 주택 정책이 어떤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면은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거리를 뒀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대책이 나왔네요. 어쨌든 우리 할 일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책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건가를 분석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풀려서 집값이 안정돼도 걱정인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는 시장에 이런 사인을 줬는데도 반응을 안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또 부담감도 있을 테고, 또 뭐 뒤에 지금 한간에 들리는 이제 아직 이렇게 발표된 건 아니고 대출 규제 얘기가 이제 이어질 텐데, 거기에 DSR은 손 안 보고 생애 최초나 뭐 이런 것들만 그 LTV를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실수요자들이 이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출 규제가 뭐 15억, 12억 이런 중간 단계 대출, 그래서 이건 또 현금 부자들만 돈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될 수도 있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사실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안이 나왔지만 요거 하나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뭐 종부세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취득세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금 혜택을 준다고 하거든요.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거든요. 또 현재 대출 규제가 풀리고 있는 측면, 또 올해 8월 이후에 이 갱신 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정책이 막 남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서, 이 다주택 중과 유예는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혀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매물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에요. 저는 일단 매물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중과 유예를 했을 때 다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어느 정도 보느냐. 이거는 이제 양도세 자체가 뭐 누진 과세 구조로 돼 있으니까 양도 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보통 뭐 적으면은 절반 가까이 깎이고요. 많이 혜택 보는 경우에는 거의 65% 정도가 줍니다. 아, 지금 82.5% 구간에 들어간 그런 물건들. 비율로 따져서 그러니까 3분의 2 가까이가 줄고 3분의 1만 내는 그렇게 돼. 왜냐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0%를 과표를 잡기 전에 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보유한 분들은 뭐 거의 3분의 2가 줄어요. 굉장히 큰 양도세 혜택이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많다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장기 보유한 분들은 이제 1년뿐이 안 되긴 하지만 일단 매물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2019년 12.16 대책으로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중과 유예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에 대한 그 중과 유예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전혀 매물이 안 나온 건 아니고 시행 초기에는 당시 막 12.16 대책 이전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막달 효과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중과 유예가 끝나기 두세 달 전에는 금매들이 나왔었어요. 2020년 4, 5월 요쯤에는 금매들이 일부 출연했었다. 예, 출연했었습니다. 한 20% 싸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매물이 많지는 않았고 그 매물은 뭐 실제 거래는 잘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1년짜리인데 아마도 이것도 막달 효과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대책이 만약 5월 10일부터 뭐 11일부터 시행된다면은 내년 봄쯤에 가면은 그 막 싸게 막 20% 30% 싸게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다지 크게 매물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막달 효과가 유난히 만약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에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의 공약이 2년이었고 일단 발표는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에 매물을 출현을 시켜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했고, 그 나머지 거는 시장의 기조를 보고 지금 TF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끝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도 문제는 매물은 증가하는데 금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금매가 나오는 환경이면은 가격이 뛸 수가 없어요.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단순히 매물이 증가하는 거면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또 거래도 늘어날 수는 있어요. 또 특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가 뛸 수 있는 환경이니까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 시작하면은
또 매물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뛸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예, 예. 이제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금매도 늘어나겠죠. 아, 일단 4월 지금 5월부터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한다면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이라도 대비해서 매물이 이제 네, 시작된다 이거죠.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는 매물이 늘어나지만 6월 1일 이 과세 기준일 이후에는 이제 종부세하고 맞물려서 이미 종부세 한번 내는데 그렇죠. 굳이 급하게 팔 이유가 있겠느냐. 매물이 다시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6월 이후에는 8월 달 갱신 청구권하고 맞물리거든요. 또 뭐 전세 보러 다니는 사람이 늘고 하여튼 다주택 중과세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4월, 5월까지는 이제 금매가 나오는 상황을 연출하지만은 6월 이후에는 이제 금매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뛰면서 가격이 좀 뛰다가 내년 2023년 한 뭐 2월경 이게 봄부터는 그렇죠. 다시 이제 끝나니까 그 기간 안에 잔금을 해야 되니까 또 막 금매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곽 대표님? 그 똘똘한 그 원작자이신 똘똘한 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과표에서 다주택자가 뭐 3주택, 4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런데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조정, 그러니까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이 있으면 비규제 지역부터 떨어서 다주택을 면하면 일단 종부세 과표가 커지니까 그래서 지방이나 덜 똘똘한 한 채 있는 지역대 매물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일부 전문가들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올해 지금 이제 곧 전세가가 상승할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덜 똘똘한 것들이 오히려 전세가 더 뛰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물리네. 그래서 뭐 6, 7월 경에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큰 것들이 일단 4, 5월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 보유했으면서 고가인 것들. 장기 보유가 꼭 들어가야 되네요. 오랫동안 갖고 있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증여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아마 4월, 5월 그러니까 이제 법 시행일로부터 과세 기준을 6월 1일 사이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그 등록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기존에 계약을 했던 것들도 이 잔금을 미룰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사이를 이용해서 자녀한테 그동안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매도자는 양도세도 별도로 내야 되는데 그 양도세를 낼 때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면은 일반과세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자녀한테 상당 부분 양도를 해버릴 거예요. 그런 거래가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디테일로 분석하면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제 4월, 5월까지는 그 금매가 있고 6월 이후에는 금매가 사라지면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은 강보합세로 갈 것 같고요. 강세로 뛰다가 다시 이제 양도세 중과가 끝나는 내년 초에는 다시 금매가 증가하는. 끝난다면. 끝난다면. 그렇죠. 그것도 끝난다면이죠. 또 내년 가서 또 1년을 또 더 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항시적으로 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하신 그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기자들께서 제가 똑같은 말도 해서 워딩하기가 참 짜증 나시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아직 안 나왔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답을 달라고 하면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희도요. 그렇죠. 곽 대표님 그러면 제가 그 우리 댓글 중에 가슴을 찡한 게 있었어요. 60평생 살면서 부동산 인사이트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후렴에 가서 젊은 분들은 이런 거 잘 보고 인사이트를 키우면 나 같은 후회 안 합니다. 이런 문구도 있고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유튜브는 기록이 계속 남잖아요. 저희가 한 걸 쭉 다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조가 바뀐 적도 없고 저희는
계속 좋은 말씀, 그 통찰력을 해주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들이 새 정부가 되어서 시장을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1차 개입을 했어요, 일단. 그러면 만약에 또 한번 이프절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 항시적으로 이게 만약 풀린다. 항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없어진다. 이 양도세 중과가 사실 없어졌다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다시 항시적으로 그냥 일반 과세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땐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될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당장의 시장 단기적인 안정이 아니고 이제 윤 정부가 끝날 때쯤에 시장이 안정되느냐 아니면 봐야죠. 그때도 계속 불안정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맞아요. 단기간에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5년 동안 쪼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단기 대책을 내놓은 결과물이 문정부에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냥 그 시점에만 뭐 그 괜찮을 것 같은 대책을 계속 내놓다가 문제점을 쌓아왔는데 예. 지금 분위기로서는 또 막 언론에서 왜 이거 대책 내놓으니까 뭐 윤 정부에서 집값이 더 뛴다는 등 이렇게 맞습니다.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그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결국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단기간에 상승이 오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 저는 다행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 정치 위정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저희 때는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얘기하면 이해할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장을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단기간에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못 참는 거죠. 예. 현재 반으로 나뉜 국민들은 못 참고 거봐라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또 오른다 이제 프레임을 또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란 건 우리 곽 대표님하고 여러 차례 곽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최하 주택하고 그러니까 주거 부분하고 교육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100년지 대개는 아니더라도 한 50년지 대개는 채워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50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10년 10년. 앞에나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상 늘 잘 보고 계시죠? 항상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매주 업로드를 하는데 구독을 눌러 주셔야 저희 업로드한 게 이제 이렇게 업로드됐다 표시가 되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요. 뭐 좋아요는 기본으로 돈 안 드니까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되니까 요거 한 번만 누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요즘은 뭐 많이 안 올라오던데 그냥 곽창석 대표를 국회로 보내자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본인의 너무 개인적인 거 말고 주택에 관련된 세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 있으면 공유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부동산 통찰력을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